알면 상식, 모르면 무식. 안녕하세요. 시사 중장문의 이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시사 중장문 중급편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시사 중장문 초급편에서는요, 다양한 구문들을 중심으로 이 구문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져서 쓰이는지를 좀 배워봤지요. 그래서 중급편에서는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다양한 구문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장 안에서 이 문장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문, 그죠? 특히 한중 장문을 생각하시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이분들은 처음에 장문하실 때 이걸 다 그대로 1대1로 대입을 해서 표현을 옮기려고 하시다 보니 이게 한국어의 어감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 중국어의 어순 구조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문은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랑 중장문 연습을 하실 건데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장문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바로 1대1로 대입해서 이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문장을 분석이라 하면 한국어 문장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잘 분석해서 읽고 얘를 어떻게 하느냐,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한 다음에 의미 단위로 끊어 주실게요. 끊기. 네.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좀 분석해서 의미 단위로 좀 짧게 끊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짧게 끊어 놓은 문장들을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어로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어의 어순 구조인 주동목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또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보고 중국어의 어순 구조인 동사와 목적어 이런 식의 어순 구조를 재배치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요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표현들을 집어 넣으실 때요. 최대한 저희가 뭐 초급에서 배웠던 표현도 좋고요. 저희가 독해 부분에서 배웠던 다양한 표현들, 따페이들, 어휘들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운 표현으로 문장을 장문해 보자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한중 번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한국어 문장 일단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고 그 문장을 나름 분석하시면서 이게 의미상 이렇게 좀 끊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장을 최대한 단순하고 짧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짧을수록 비문을 만들지 않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좀 짧게 끊어볼 수 있으면 최대한 짧게 끊고 그 다음 짧게 끊은 문장들을 이제 주동목의 중국어 어순으로 재배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재배치가 끝나면 이제 중국어로 옮길 때 최대한 배운 표현을 활용하자라는 거.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 그러면 중장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로 저희 배워볼 건데요. 자, 문장이 이렇습니다. 학교 폭력은요,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단 한 문장이죠. 자, 한 문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 문장 보면은 한 문장이 한 3-4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3-4줄이 되는 한국어 한 문장을 그대로 막 중국어만 넣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비문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처음 단계인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짧게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2-3문장이라도 한 문장이 2-3줄이라 할지라도 이 2-3줄을 짧게 끊어서 최대한 많은 단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간단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의미상 나눠질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주동목 관계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어는 뭔가요? 학교 폭력은 주어.
동사는 뭘까요? 발생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죠? 예. 발생하는 게 아니래요. 뭐가 아닙니까?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학교 폭력으로 주어를 받으셔도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자, 학교 폭력의 발생은 이렇게 주어로 잡아보시면 생각보다 문장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의 발생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 때문에 인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자, 그래서 주어를 그대로 학교 폭력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의미상 학교 폭력의 발생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연구에 따르면 했습니다. 뭐 조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据调查 아니면 据研究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동 역시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자, 研究结果显示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와 수어의 형태로 이걸 또 좀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징, 특성, 그 다음에 가정, 학교 및 사회 등 복잡한 사회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된대요. 자,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뭔가요? 주어. 헷갈리시죠? 자, 주어를 찾을 때는 항상 서술어를 보시면 돼요. 서술어가 발생하게 된다. 자, 뭐가 발생해요? 발생하는 주체가 주어인 거거든요. 예, 학교 폭력인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 주어가 생략된 형태예요. 자, 그렇지만 중국어로 중작할 때는 이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주동목을 맞춰 주시는 게 중국어의 의미 전달할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주어, 빠진 주어, 생략된 주어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서 여기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아요. 근데 거꾸로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국어 표현에는 있지만 중국어로 옮길 때 좀 불필요한 요소들도 있어요. 특히나 부사나 형용사 같은 수식 부분들은 굳이 그걸 넣지 않으셔도 중국어로는 얼마든지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한국어 원문에는 있지만 중국어로 옮길 때 적당히 빼주셔도 좋고요. 근데 지금 이 문장처럼 자,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주어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중국어로 문장 만들 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동목의 이 뼈대 핵심 성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 폭력은 발생합니다. 예, 뭐로? 이러한 특징, 요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어순 배치를 할까? 이거 조금 고민해 보실게요. 그 다음,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为了预防 뭐 이런 걸 넣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한국어를 좀 읽어보고 의미를 이해하신 다음에 주동목으로 우리가 어순 배치를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쭉 말로만 설명드리면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적어온 문장을 보면서 어떤 구조로 나눠 봤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학교 폭력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주어를 파션까지 잡아버리는 거예요. 학교 폭력의 발생은 결코 아니에요 라고 해서 빙페이 그죠? 예, 결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요加害者与受害者的行为가而引起的 그죠?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이 요는요, 어떤 용법이었죠? 저희가 예전에 많이 배웠었는데, 요는 주어를 강조해주는, 그죠? 이 주어를 강조해줄 때, 이 주어 앞에 이 요를 써서요, 자, 가해자나 피해자의 행위까지가 되겠네요. 이 행위가 일으키는 게 빙페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할 때 부사는 단춘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발생은 단순히 그냥 가해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를 표현해 봤고요.
그다음 据研究 하셔도 되지만 자, 研究结果显示 자, 연구해 봤더니 그 결과에 따르면 요렇더라 해서 주어, 수어의 구조로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어요. 주술 구조 研究结果显示 그죠? 예. 调查结果显示 이런 식으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예, 뜻으로 이렇게 저희가 중국어로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자, 校园暴力是 학교 폭력은요. 加害者, 가해자 或者受害者的个人特征, 그죠? 개인의 특징, 그 다음에 家庭, 가정, 그 다음에 学校, 학교, 그리고 社会, 사회 등 错综复杂的社会环境因素 대단히 복잡한 社会环境因素而造成的 이러한 요소들이 그래서 造成 만들어낸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구조는 학교 폭력은 수입니다. 뭐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예, 이런 특징들, 복잡한 이러한 요소들이 예, 而造成 만들어낸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为预防 이런 걸 예방하려면 할 때 아까 为 쓸 수 있다 그랬죠. 为预防校园暴力的发生 예.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때 그냥 预防校园暴力 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주면 조금 더 의미가 구체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파성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关键在于 관건은 여기에 있어요. 자, 了解 이해하다 동사. 무엇을 이해할까요? 지는 저희가 예전에 독해에서 배웠는데 어떤 기능이 있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대신 받을 때 그 명사를 똑같이 쓰지 않고 대명사 예, 지로 간단하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라 하면 학교 폭력이겠죠. 학교 폭력의 다방면의 이러한 발생 원인들을 그죠?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了解什么什么原因非常重要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크게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동목 구조로 잡은 거예요.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거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목적절이 역시 다시 동목의 구조로 나뉘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신데요. 자, 지금은 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일단 기억하시고요. 특히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서 저희가 뒤에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자, 이러한 학교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면의 요소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는 표현을 아, 关键在于라는 이런 동사를 이용해서 쓸 수 있구나 라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좀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다양한 표현들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번역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운 표현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먼저 개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그죠? 대체로 가해 학생들은 반사회적인 경향성과 신체 공격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한국어의 그 어휘 표현이 대단히 어렵죠. 자, 이 지각, 그 다음에 통제, 그 다음에 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넣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와 비슷한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셔도 얼마든지 의미는 통하니까 자, 한국어의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얘랑 같은 의미의 쉬운 표현들이 뭐 있지를 좀 고민하시면 훨씬 한중 번역이 쉬워지실 수 있으세요. 자, 먼저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그죠? 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대체로 가해 학생들은 예, 반사회적 경향성과 신체 공격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끊어볼 수 있겠고 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각한다는 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순 구조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까지 목적어고
지각하다, 자각하다, 얘가 동사. 그러니까 어순 구조를 바꿔주셔야겠어요. 중국어로 번역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문장 정도로 또 하오 연결로 세 개를 좀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반면 이랬습니다. 반면. 많은 학생들이 반면 이러면은 반면 이렇게 무턱대고 쓰고 보는데요. 자, 중국어에서 반면과 우리 한국어에서의 반면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중국어에서의 반면은 위치相反. 그죠? 이와 반대로 위치相反 아니면 위치相比.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중국어 어감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일 수 있고요. 이와 대비해서 이와 비교해 봤을 때 그에 반해 이런 느낌으로 이 표현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중국어스럽고요. 얘는 중국어로 반면의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반면한다고 반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의미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중국어 표현들을 좀 써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봤더니 가해 학생들은 그렇고 피해 학생들은 이렇고 해서 지금 서로 반대의 그 개념의 그 설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相比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좀 반대될 때는 위치相反 그와 반대로 피해 학생들은 이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학생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어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중국어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보실게요. 자, 首先, 일단 먼저 우선 从个人因素来看 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 개인적인 요소부터 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从什么什么来看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실게요. 얘도 문장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은 개인적 요소, 개인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 얼리엔 대체적으로 加害者, 가해자들은 有着 뭘 갖고 있어요? 极强, 그죠? 대단히 강한 反社会心理, 그죠? 예, 목적어. 요 있습니다. 목적어. 그죠? 지창은 수식 정도인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비교적 강한 반사회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身体攻击性, 신체 공격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표현 살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能够意识到 아까 지각하다, 그죠? 자각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알다라는 뜻인데 지각하면은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意识到 인식한다고, 의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바꾸시면 돼요. 지각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각이라는 한자를 넣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안다라는 그 의미만 살려주셔도 되기 때문에 意识到라고 살짝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무엇을요? 자기가 无法控制 冲动性行为 했습니다. 자신이 无法控制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죠? 무엇을 冲动性行为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控制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동목 구조로 어순 배치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개인적 측면에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가해자들은 갖고 있어요. 일단 동사, 주어. 가해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죠? 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엄청나게 강한 반사회적 심리와 그 다음에 신체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목적어 부분으로 뒤로 옮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能够意识到 자각하다라는 어려운 단어로 고민하지 말고 인식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셨죠.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 동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목적어 부분을 다시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로 바꿔주셨어요. 그에 반해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때는 얼은 그러나의 의미이죠. 역접의 의미인데 그에 반해 반면이라고 해서 반면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어로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위치相反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 번역은 글자의 의미, 글자를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해 없이 글자만 바꿔주시는 거는 번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번역하실 때 의미 파악하시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면에 라는 게 뭐지? 아,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죠? 역접으로 가셔도 좋고 위치相比, 위치 相反, 그에 반해서 受害者, 피해자들은 통常会出现, 나타난답니다. 동사. 뭐가 나타날까요? 불안 심리와 이위, 예, 우울감이 나타납니다. 해서 역시 목적어와 동목 관계로 어순 도치해 주시고 동목 관계로 주동목의 중국어 어순 관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꾸 이제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또 해보시고 하시면 좀 감이 생기세요. 한 달 정도 꾸준히 저희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한 달 정도 하니까 조금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글자대로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글자 대입 번역을 하시다가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시고 또 연습해 보시고 하시다 보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문장을 봤을 때 그냥 넣지 않고 나름 문장을 분석해서 주동목을 잡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보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한번 좀 예습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꼭 꼼꼼하게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주의하셔서 연습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아까는 개인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이번에 가정, 그죠? 예, 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자,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방임한 그죠? 방임도 되게 어렵다. 그죠? 방임했다는 뭐예요? 그대로 놔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느낌만 살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런 거. 아까 연구에 따르면 뭐 조사됐어요. 이런 것들은 연지오,调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그랬어요. 아까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그죠? 예. 个人因素来看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예. 아까 그 표현 활용해서 해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지우 early엔이라든지 좀 다양한 표현이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뒤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방임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의미를 이해해서 어순 배치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좀 고민을 충분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폭력 가해 학생들은 어때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주동목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의미 전달이 가능한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자, 문장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从家庭方面来看 그죠? 예, 이렇게 从什么什么来看 가정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고요. 주어를 어떻게 했어요? 加害者 가해자는 多出现在 이렇게 동사를 잡아버렸어요. 多出现 하면은 많이 나타난다, 출현한다 이렇게 해서 동사로 잡아버렸어요. 가해자는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해서 일단 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휙 당겨서 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 동사를 잡으면 문장을 쉽게 만드는데 이 문장이 이 동사를 못 잡으면 이제 한참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 자, 부모가 对 뭐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缺乏 부족하답니다. 关爱 관심, 애정, 사랑이 부족하거나 或者 혹은 对 역시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아이들의 공지性行为그죠? 어떤 공격적인 행동
그죠? 공격적 성향의 행동에 대해서 자이취 방란 타이도 그냥 쉽게 방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갚습니다. 그래서 자이취 방란 타이도 더家庭中 보이세요? 그래서 出现在什么什么중 요렇게 따페이 맞춰주시면 아주 좋아요. 어디 가운데서 대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출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가니까 훨씬 간단하죠. 안 그러면 요걸 못 잡으면 이제 되게 고민하시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 항상 주동목 잊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요.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납니다. 동사 어디에서 나타나요? 부모들이 对子女 자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녀의 이런 공격적 행위에 대해서 자이취 타이도 어떤 태도를 취해요? 방임하는 태도. 그래서 对什么什么 자이취 타이도라는 이 따페이를 쓰기 위해서 그냥 방런 타이도라고 그대로 갔습니다. 방임하는 그냥 놔두는 그러한 가정 중에서 在什么什么중多出现 많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문장을 잡아볼 수 있겠어요. 또 설명을 들으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아까도 느껴보시겠지만 혼자 보고 그거를 끄집어내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요. 자, 주의하실 건 주동목이라는 거. 주동목을 어떻게 잡지? 최대한 중국어 어순, 중국어 표현을 어떤 식으로 살리면 좋지를 꼭 고민하실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요. 얼치 게다가 쥐디아오차 조사됐다지요. 그래서 이 조사됐다라는 한국어에선 서술어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맨 앞에다 옵니다. 게다가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가해 학생들과 부모之间 부모 사이에는요. 있습니다. 마오든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갈등이 있는 상황이 较多 비교적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처음엔 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좀 강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한 바를 정리하시면서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갔으면 하는 문장을 두세 개 정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장이냐면요. 아까 첫 문장에 나왔었죠. 为预防校园暴力的发生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선 자, 이게 관건이야. 중요해. 동사 뭐가 목적어를 뒤에다 보내는 형태. 그죠? 이해하는 거죠. 여러 방면에 이 학교 폭력의 여러 방면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동목 구조로 잡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문장을 또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주동목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어떻게? 为预防校园暴力的发生 자, 여기 똑같아요. 이런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我们需要 문장에는 없지만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주세요. 불특정 다수의 我们 같은 주어를 써서 문장을 주동목의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문장 의미 전달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我们需要 우리는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요? 对多方面的原因 그죠? 많은 방면의 원인에 대해서 深入了解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了解 목적어로 가도 되고요. 对什么什么了解 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발생을 막기 위해서 我们需要 필요하답니다. 뭐가요? 了解 동사가 왔어요. 其错综复杂的原因 자, 그것 학교 폭력의 복잡한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목 구조로 바로 잡으셔도 되겠고 了解를 对什么什么了解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의미를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 문장이지만 중국어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법 지식, 그 다음에 어휘, 성어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문장을 자꾸 만들어 보시는 연습이 중장문 실력을 빨리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연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꾸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실게요. 자, 요렇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종, 점어, 라이칸, 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였죠. 그래서 가정의 요인, 아니면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봤을 때 할 때 중국어로는 종, 점어, 라이칸, 이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비슷한 표현으로 찌오, 점어, 얼리엔 이런 거 있다고.
그다음 对谁谁来说 이런 거. 얘네들 세 개가 자 우리가 중국어 문장 독해할 때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변화를 주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就 한국而言 한국에 대해서 보자면 한국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뭐 이런 뜻이고요. 그죠? 对我来说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한 의미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就个人因素而言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 두시면 중국어 번역이 훨씬 좀 다양하고 다채롭겠죠. 예, 단조롭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요. 对孩子的攻击性行为采取放任态度的家庭中 이랬어요. 자, 얘는 따페이였어요. 对뭐 하는 것에 대해서 采取态度 어떤 태도를 취하다 할 때 꼭 이 패턴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이 따페이를 알고 있으면 요 따페이 맞춰서 예, 이런 성분들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어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对什么什么 뭐에 대해서 얘는 뭡니까? 细务说 방관, 수수방관하다. 그 다음에 对什么什么 거안 관후어 했습니다. 자, 거안 저 강 건너에서 관후어 불을 보는 거. 그죠? 강 건너 불 구경하다, 그냥 수수방관하다, 놔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 성어를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같은 표현이에요. 视而不见 보고도 부지엔 안 본 것처럼 하는 보고도 못 본 척. 그다음에 실로 우두 다 같은 뜻입니다. 봤는데 로 마치 우두 안 본 것처럼 하다 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예, 보고도 못 본 척 방임하다의 뜻의 의미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对孩子的攻击性行为细务手旁观的家庭中 아니면 뭐视而不见的家庭中 이런 식으로 성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표현하셔도 의미는 같기 때문에 괜찮은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지식을 중국어의 지식을 총동원하셔서 번역 연습을 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 나가면 좋은지, 그리고 이 표현 이외에 또 어떤 표현들이 더 가능한 건지, 내가 한 표현도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중급 편에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꼼꼼히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